해서 느낌이 처음 공부할 때는 우리 선생님이 싫어했어요. 왜요? 왜 저, 지저분하기가. 그쵸. 너무 저는, 질문이 많고 해서. 아니 제가 이렇게 유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 선생님 보고 얼마나 판단을 했는지 쉽게. 어, 뭐 되게 아니 무슨 까칠하셨어요. 아, 제가 얼마나 까칠하고 예민하고 어, 진짜 지금 생각하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랬나 어. 싶긴 한데. 네. 선생님, 그러셨구나. 네,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 제 서영이랑 사, 마크 듣느라고 지금 카메라 꺼 있어요, 선생님. 아, 예. 아, 성이 같이 네네 들어요? 알겠어요. 예. 네, 아, 알겠습니다. 들어도 되죠? 네. 카메라 같이 듣는데. 네, 음. 네. 자, 아무튼, 네. 볼게요. 네. 네, 우리 110페이지까지 했는데 벌써 50분, 큰일 났다. 빨리 좀 갈게요. 네, 일단은 좀 읽으시면 되고, 네. 일단 챕터 7로 가볼게요. 나머지 좀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중간중간에 건드릴게요. 자, 감정의 방향을 통제하기라고 했거든요. 네. 아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로운 감정과 우리는 새로운 감정이 있다. 이 얘기가 있었죠. 이 얘기가 있었고요. 이제 쭉 가볼게요. 계속. 우리는 우리는 여기 보시면 115페이지 쪽, 116페이지 쪽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비합리적 신념에 빠져 있을 때, 엘버트 앨리스 얘기예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절대적인 당위 사고를 선택함으로 우리는 그 생각을 의식적으로 살펴보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불쾌감이 들거나 화가 나거나 뭔가 짜증이 나거나 답답하다라고 하면 많은 부분에서 당위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저 사람이 이상한데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 당위적이라고 어떤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에서 좀 놓아버리고 나면 그럴 수도 있어 이거예요. 사람 중에는 다 이렇지는 않아. 이것만 해도 수용력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10페이지 170 뭐야 이거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17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고 바꿀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되게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말이에요. 감정을 어떻게 바꾸지? 감정을 선택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이 되나요? 감정은 그냥 느껴지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는 그렇게 봤죠. 느껴지면 우리는 그냥 경험해야 된다라고 봤는데 그 감정을 우리가 안 느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안 느끼는 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행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이 불행한 감정에 빠지는 게 아니라 다른 감정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저도 그거를 해봤고요. 네. 아직까지는 가능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너무 강력하거나 내가 붙잡고 있는 거는 계속 불쑥불쑥 올라오지만 그래도 통제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아까가 아니라 첫 시간은 제가 얘기했는데 통제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뭐죠? 기억이 안 나지. 계속 세 가지 반복해야지. 있는데. 반복학습해야죠. 맞아요. 반복 학습. 빨리 찾고 있습니다. 지배, 네, 조절, 그렇죠. 금지. 금지. 조절? 금지. 네, 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통제하고 바꿀 수 있다는 건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절. 완전히 억압하고 안 느끼려고 하면 잊어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잊어먹을 수 있어요. 잊어먹는데 뭐까지 잊어먹냐면 기억까지 잊어먹게 돼요. 감정과 기억이 합쳐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음. 기억을 없애려고 하면 감정도 사라지고, 감정을 없애려고 하다 보면 그 기억도 까먹게 돼요. 아, 혹시 부정적인 어릴 때 감정이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기억이 없는 게 네.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해리를 합니다. 음. 아예 음. 연결선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해리라고 하거든요. 아예 기억 못해요. 기억 상실이라고 표현하기, 일반 언어는 기억 상실이고, 심리학 언어에서는 해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 경험을 했는데 기억을 못해요. 그 기억과 관련해서 사건만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잊어먹습니다. 신기하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몰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친구였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어머, 어머. 네. 그러면 부정감정이 사건은 느낍니다. 어떻게 기억해요? 네? 그러면 본인은 사건도 기억을 못하고 그 그러니까 사건에 얽힌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얘기하는 그 기억 상실이라는 게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련된 내가 부정적 감정을 느꼈는데 이 부정적 감정이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 이 에고가 자아를 사용해서 잊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해리를 시켜서 그냥 기억에 어느 장소에 그냥 처박아 놓는 거예요. 단절시켜서 문을 잠궈 놓고. 그럼 그러면 그 선생님 사람과 대한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그런 수도 있나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기억의 긍정성인 거죠. 아예 기억을 못하는 경우는 아예 해리를 시켜버리고 까먹어요. 기억이 안 나요. 감당이 안 돼서 그러는구나. 그렇죠. 근데 이게 나쁜 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 건강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살아야죠. 네. 네. 계속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119페이지 ABC 모델 있죠. 네. ABC 모델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뭐 요약하면 딱 그거야. A는 사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목표를 갖고 방해하거나 이런 좌절시키는 여기는 일단은 RBT 이 이론은 치료 이론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걸 써 놓은 거예요. 그럼 다 볼게요. ABC 네. 이론의 A는 이제 액시던트 사건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중요한 목표나 욕구나 선호를, 그러니까 119페이지 보시면 방해하거나 좌절시키는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벌어졌을 때 B가 뭐냐면, B가 어디 나오냐면, B 하기 전에 C가 먼저 나오죠. 보통 우리는 A가 C를 일으켰다라고 하니까, 그 120페이지 보시면, A와 B의 결과인 C 지점에서 뭐한 사건이 있고요. 신념에 대한 얘기는 B에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불행하게 느끼고 어리석게 행동한다면 되게 A에서 목표가 좌절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C에 대해서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목표와 사건의 결과, 불안하고 우울한 등의 감정과 금단, 중독 등의 자기 패배적 행동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감정과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B가 사라졌잖아. B에 대한 설명은 다른 데 있거든요. 네. 이따가 이제 또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치료적 관점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만 얘기했거든요. 액시던트에 대해서, A에 대해서. 근데 A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긍정적일 순 없나? 사건 자체가 없네. 있을 수 있죠. 있죠. 그러면 나의 신념은 긍정적이겠죠. 맞잖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 좋은 결과를 얻거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하면 내 신념이 어떻게 돼요? 좋은 신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잘하는구나.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이런 신념도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개념은
치료적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 부정적인 거를 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나쁜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A라는. 문제적인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A를 부정적 어떤 거라고 보자라는 거죠. 121페이지 보시면 자, 일단 A는 목표를 가로막는 실패나 거절이다. 이 A는 C에 뭐 한다고요? 기여는 하지만 결코 C의 원인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이거 뭐냐면 A와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A와 C가 뭐가 있다 하죠? 상관이 있다. 완전히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근데 우리는 원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반인들은. 그래서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 왜 화를 내는 줄 알아?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러잖아. 네가 이래서 그런 거잖아. 네가 늦어서 그런 거잖아. 내가 지금 짜증이 왜 나는데 네가 늦어서 그러지. 네가 자꾸 지각하는 게 그렇잖아. 네가 거짓말해서 그렇잖아. 맞잖아요. 네가 지금 소리 지르니까 그렇잖아. 막 이런 걸. 진짜 달라졌다. 예전에는 당연한 거 아니야. 소리 질렀으니까 화가 나지. 뭐 이랬는데 네. 지금 저 사람의 욕구는 뭐지? 저 사람의 목적은 뭐였을까? 왜 그렇지. 화가 났지? 그리고 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내 보면 목적은 뭐길래 나도 화났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내 목적이 뭐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거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 행동 때문에 내가 좌절됐던 욕구나 목표가 네, 를 생각하게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다. 그게 이제 B의 존재라는 거. 신념이라는 게 중간에 있어서 내가 너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의 행동을 보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의 행동을 보고 내가 화를 내기로 그러니까 아들러 이론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목적이 있어. 너의 행동을 보고 내가 너의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기로 결정했어. 결정했어. 이거예요. 화를 내기로 아들러, 결정했어. 아들러는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 지금 화가 나는 거야. 이렇게 해야 그 화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쉽지 않아요. 여기까지 가려면 이제 심리학 공부해야지. 제대로. 어렵네요. 그래서 사실 상담을 하면서 많은 이제 갈등이 있는 부부나 커플이 오면 이것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얘가 이래서 이래요. 얘는 이래요. 그래서 제가 화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그러면 저는 그러죠. 그래서 당신이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이러면 제가 그렇죠. 이러기를 원했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에 싫어요. 아, 그래서 화나는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당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화가 났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서 조절이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에 자기가 너무나 지나친 당위성을 갖게 되면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도 신념이긴 한데 그러면 피해의식이 올라와요. 음, 내 인생에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내 인생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지금 뭉개지고 있기 때문에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음, 거예요. 피해의식이구나. 너 피해의식이에요, 때문에. 사실은. 피해의식, 억울함.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B라는 거에서 이제 그 121페이지 보시면 이런 내용 있죠. 셰익스피어가 햄릿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좋고 나쁜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에피테토스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스스로 불행하기로 자초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다라고.
그러니까 이 에피테토스의 얘기가 이 인지치료에는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심리적 정상인들 치료. 여기 보시면 중간에 있죠. 121페이지 중간에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대상이라는 건 사건이죠. 사건이나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관점이 뭐 한다고요?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여기서 공부하는 거세요. 힘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너무 달라진다. 자, 그래서 이제 신념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서 120페이지 얘기합니다. ABC 이론의 B에 대한 통찰이 중요하다는 거죠. B는 저도 이거 보면 처음 알았어요. 뭐냐면 이 책 보기 전까지는 저는 신념은 생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합리적 책이 아니에요? 정서적 행동치료의 B는 신념은 뭐라고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의미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 감정,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게 신념이다라고 하는 게 저도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아, 그렇구나.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도 들어간다. 행동도 들어간다는. 신념 안 해요? 네. 어. 그러니까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신념은 그 밑에 줄에 보면 신념이나 용어에 대해서 신념은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의식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가진다.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나에게 일어난다. 근데 이 신념은 말과 이미지와 상상과 상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안에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을 바꾸는 데 사용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의식화가 필요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내면에서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말로 표현해 버리면 객관화가 되고 규정화가 되거든요. 아, 내가 이런 생각과 이게 이제 눈으로 밖으로 딱 나온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구체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생각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 단원에서 저는 뜻한 신념 이런 말은 처음 들었어요. 네? 따뜻한, 차가운 이런 생각 막 이렇게. 그래서 합리적 신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합리적 신념에도 차가운 생각이 있고 따뜻한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념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되게 묘했어요. 제가 모르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본 거였는데 좀 더 뭐냐면 신념이 아까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다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차가운 생각이나 차분한 묘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예컨대 했을 때 보시면 123페이지 중간에 이 면접관은 나에게 인상을 쓰고 있어. 이 일에 나를 뽑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차가운 걸까? 이것은 차가운 생각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쵸? 뽑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차갑기 네. 때문에. 이런 생각인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 생각은 면접관의 행동은 보여주지만 그 행동에 대한 자신의 평가, 자신의 생각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차가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따뜻한 생각은 어떠냐면 자, 이 일자리를 꼭 얻고 싶기 때문에 면접관이 나에게 인상 쓰는 게 싫어. 나에게 인상 쓰는 것을 멈추고 환하게 웃어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면접관의 어떤 행동이 좀 보면 인상을 쓰고 있다는 것만 있을 뿐만 아니라 따뜻하다는 생각은
뭐예요? 자신의 욕구와 소망과 선호와 안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들어가 있는 생각. 좀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네. 이게 그 뭐냐면 보고 있는 내 생각이나 정서에 집중하는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음,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요.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이렇게 봐도 돼요. 주관적이면 따뜻한 거고 객관적이면은 좀 차갑다 이렇게 느끼는 주관적인 건 거네요. 내 안의 걸 보는 거지만 객관적인 건 내 게 아니라 그냥 관찰된 것만 보는 거잖아요. 이걸 차가운 생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사람은. 관찰만 하는 게. 그래서 따뜻한 생각은 내 욕구와 내 이거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밖에만 보지 않고 내 안을 보는 게 따뜻한 생각이다. 이런 거. 자,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음, 내가 밥을 먹다가 와, 이 국 맛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따뜻한 생각이에요? 차가운 생각이에요? 따뜻한. 차가운 이 생각이요. 국 맛있어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생각. 아, 맛있다. 차가운 생각이에요. 네? 아, 응? 왜 왜요? 이 국 맛있다라고 하는 건 국이 맛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 한다는데. 이건 차가운 생각이에요. 따뜻한 생각은 어떻게 봐야 돼요? 내가 이 국을 먹었더니 맛있다고 느껴 이거예요. 다 다르고 다른데 되게 묘한 신념이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내가 이 국을 네. 맛있게 느끼고 있어. 내가 이 국을 맛을 맛있게 느꼈어. 이건 뭐예요? 따뜻한 생각인데, 이 국이 맛있네. 이거는 국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차가운 생각인 근데 그 거예요. 맛있다도 개인차가 너무 있는 건데 자기가 맛있다는 걸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다른 그런데 사람은 맛없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맞아요. 국을 맛있다고 규정 그러니까 지은 거는 맛있다고 저니까. 차가워 선택하는데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단어에 받은 주체. 주체가 국이었던 거예요. 국이 맛있고 국이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차가운 생각이라고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느끼고 있으면 따뜻한 거고 요 차이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사람들하고 자기를 사랑하세요라고 할 때 제가 맛있는 거 드세요라고도 얘기하고 두 번째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당신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거를 자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구나. 이거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메타 인지를 키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음식이 맛있어가 아니라 내가 이 음식 그래서 내가 이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 이게 따뜻한 생각이라고. 좀 다릅니다. 음식이 맛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구나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생각이 우리를 좀 더 이제 여기 보시면 좀 더 뭐라고 표현하지?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는 모든 정서장애가 비인간적 신념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쵸?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비인간적 신념이 아니라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자극이 와버리면 정서장애가 일어나요. 공포증 이런 거. 뱀한테 물렸을 때 우리가 뱀을 무서워하는 건 신념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한번 물리고 나면. 그래서 모든 장애가 그렇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존 듀이라는 철학자가 말했듯이 비합리적 신념 중 상당수가 보면 이제 뭐예요?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일으키냐 했을 때 이 사람 얘기하는 거는 독단적일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must일 때 이런 겁니다. 이러이러 해야 한다라고 하는 신념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는데 125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합리적 신념에 빠져 있을 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절대적인 당위적 사고를 선택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의식적으로 살펴보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당위적 사고는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잘 안 바뀌죠. 왜 안 바뀌냐면 제가 어제 그 어떤 분이 이제 그 제 강사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간 관리자들이 생각을 잘 안 바꾸는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 그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경우가 참 많아요. 자수성가. 네, 자수성가한 경우가 참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볼게요. 잘났어. 아니요, 잘난 것보다는 자수성가에서 잘났잖아요. 자수성가를 했다라고 해도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생각이 잘 안 바뀐다는 건요, 그 생각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보호예요? 네. 과거에는 그 생각이 나를,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다른 사람을 보면 아, 저 고집 피우고 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저런 꼰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신념이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상관없이요. 본인을 지키는데 유익했던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네. 그리고 그 신념이 만들어지기까지 이 사람은 수많은 고생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정립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자기를 도와줬을 생각 신념이에요. 지금은 이제 부딪히겠지만 그러면 볼게요. 우리가 이거 똑같아요. 돈을 쉽게 번 사람은 쉽게 쓰죠. 또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 쉽게 벌었으니까 어렵게 벌지 않으면 쉽게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 고생해서 번 돈은 잘 못 써요. 아까워가지고 웬만하면 맞아. 의미 있게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어렵게 나를 고생하면서 막 하다가 나를 지킬 만한 신념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나를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나의 뭔가를 지켜주는 신념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잘 안 바뀌어요.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어렵게 만들어서. 네. 자수성가가 그렇게 자기 혼자 이렇게 하면서 어렵게 그 신념으로 어렵게 버티고 만들었단 살아냈기 말이에요. 때문에. 네. 근데 그래서 꼰대잖아요. 그렇게 살아남은 그 방법과 그걸 다른 사람한테 주시하잖아요. 그게 자기한테는 자기를 지금까지 만들어온 자존심이고 그렇죠. 근데 그 다른 사람은 생각인데 자기가 아닌데 왜 그걸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 되게 근데- 거기다 갖다가 주입하죠? 그럼 똑같아요. 어른들이 왜 공부하라고 그러죠? 애들한테? 공부해서 자기가 좋은 경험을 했나? 본인이 봤더니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구나 깨달았거든요. 자기가 공부 안 했어도 공부한 인간들이 자기 위해서 뭐라고 하고 있으면 그래 공부해야 맞구나라고 이것도 고생해서 깨달은 거거든. 근데 자기가 공부 안 한다 이러면 뭐라 그래요? 바뀌기 하라고 어렵겠다. 하죠. 그러면 그것도 꼰대지. 달리 꼰대가 없어요. 맞잖아요. 어렵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렵게 뭔가 깨닫고 나면 잘 안 버리려고 해요. 버리기 그러니까 어렵구나. 당위적 사고도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버리라고 얘기할 때 처음부터 그거 틀렸어요 얘기하면 화내요. 네가 나한테 뭘 한다고 얘기하고 네가 나를 무시하네 이런단 말이야. 근데 잘 찾아보면 이 사람이 그 당위적 사고를
갖게 된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안 나오지만 WDP라고 하거든요. 현실 치료라는 관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분히 그 얘기를 들어주고 수용한 다음에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상담할 때 오늘도 이제 그 친구한테 물었는데 근데 원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유요, 뭐요, 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신의 생각이 당신이 어떤 일에 만들어낸 그 신념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나요? 이러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물어보는 거네. 내가 네. 원하는 것과 지금 신념이 안 맞아 떨어지는 거를 그쵸. 깨닫게 하는 네, 질문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부딪혀서 네, 그게 W want고 doing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두 개가 지금 부딪히니 아니면 상통하니 일맥상통하니 하는 평가를 하고 다시 플랜 짜야 된다고 WDP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위적 사고가 잘 안 바뀌는 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가 비하는 신념도 알아요. 근데 잘 안 바뀌는 이유가 아니, 선생님, 근데 네, 당위적 신념을 찾아내는 것도 저는 어렵던데요. 네 맞아요. 찾아내는 바꾸는 건 게 바꾸는 건 어려워요. 그 다음 문제고요. 네. 우선 그 당위적 사고가 그 상황에서 있다고 인식하는 것도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찾으려고 할 때 대부분이 머스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음, 대부분 이 학자는 앨리스는 당위적 사고가 많을 거다. 어렵게 만들어진 사고들이구나. 네, 그러면 바꾸기 진짜 어렵겠네. 그렇죠. 좀 남편이 좀 이해가 갔어요, 선생님. 다행이네요. 이제 남편은 좀 가수성가형에다가 어렵게 그걸 만들었으니 자, 버리기 어렵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그 125페이지, 126페이지의 제목이 이거예요. 욕망이 아니라 명령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비행 신념이 이러이러해야 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내용 되게 좋아요.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25세 남성에 대한 스토리. 기억이 안 나. 볼게요. 뭔가 이 이렇게 126페이지 보면 이 사람이 자, 이 조지라고 하는 애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40세 이하의 여성에게 비합리적인 성적 욕망을 느낀다. 라는 거예요. 25세 인 남자애가 조지라고 하는 남자애가 40세 이하이면 어떤 여자를 보고 딱 보면 성적 욕구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라오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이렇게 어떤 여자에게든 성적 욕구가 성관계를 하고 싶어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126페이지 두 번째 챕터 그가 가진 비합리적 신념은 다음과 같다. 나는 그렇게 강한 성적 욕망을 갖지 않아야 해. 늘 적절한 대상에게 성적 욕망을 품고 정말 좋아하는 여성하고만 밤을 보내야 해. 이게 뭐예요? 비합리적 신념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데 느껴지니까 어떻게? 진짜 힘들겠다. 네. 내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걸 억압하려고 그쵸? 다른 행동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 앨리스가 뭐라고 하냐면 그 생각이 틀렸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40대 충동 자체를 느끼는 거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맞아. 성적 충동을 40대 이하 누구에게나 네가 지금 강한 성적 욕망을 갖고 그 사람과 잠자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괜찮아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띵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이 욕망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 126페이지 끝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진짜 비합리적 신념이 무엇인지 네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짜 비합리적 신념은 너는 성령을 줄이고자 하는 당신의 결실에 문제가 있다. 당신은 불행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말씀하셨듯이 성적 욕망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깨닫는 게 이거죠. 제가 강력한 성적 욕망이라는 합리적 신념에 대해서 비합리적 신념을 지녔다는 건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맞다. 너가 지금 성적 욕망을 가지는 거는 합리적이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품지 말아야 되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성적 욕망을 품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욕망, 욕구가 아니라 명령이다. 누구에 의해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명령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니까 이 사람이 성충동에 연연하지 않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면서 네 깨닫게 된 거죠. 합리적 신념과 128페이지 보시면 조절이 가능하게 됐네요. 그쵸. 신념의 차이를 깨닫고 나니까 비합리적 신념을 없애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면서 이제 괜찮아진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게 맞는 거죠. 뭐가 비합리적 신념인지 모르면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바꿔야 되는데 뭐가 비합리적 신념인지는 깨달아야 되죠. 그 빨리 찾아낼 수 있는 소스가 있나요? 그거를 내가 당위적인 생각을이나 꼭 해야 된다는 꼭자, 늘자, 뭐 당위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거 당위적인데 아니야? 뭐 보편적인 거를 살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은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본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타인을 사랑하지 않고 타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기가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타인을 싫어하면서 자기를 좋아하면 자기는 나르시즘 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면서 타인을 싫어하면 나르시즘처럼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관심 없고 싫어하는데 나만 좋아해. 이러면 나르시시즘처럼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게 과연 나르시즘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한테, 이제 청소년 애들한테 이제 개념을 알릴 때 그렇게 하는 거죠. 나르시시즘이랑 셀프 러브는 다르다. 자기 사랑과 자기 애는 다르다. 자기 사랑과 자기 애는 그러니까 자기의 성격 장애를 우리가 그 나르시시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셀프 러브, 내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는 내가 나만 사랑하는 거하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구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또 갈게요. 우리는 지금 벌써 25분입니다. 지금 챕터 8로 가볼게요. 네. 쭉쭉 갑니다. 자, 당위적 사고의 횡포가 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쳐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당위적 사고. 그래서 통찰 3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찰 3 네모칸에 보시면 우리는 대개 절대적인 비합리적 신념, 특히 무조건적인 당위적 사고를 굳게 믿음으로써 뭐 한다고요? 불필요하게 신경증적인 불행에 빠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죠. 비합리적 신념이 절대적일 때 문제라는 거죠. 반드시 당연히 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해로운 당위적 사고를 어떻게 습득하거나 만들까라고 의문을 먼저 던지죠. 136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갖게 되냐 보시면 인간은 부모와 문화의 영향을 쉽게 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더 나쁜 것은 자신이 따라한다고 굳게 믿는 규칙과 규정을 발명하는데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는 걸.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부모나 문화적 영향에 의해서 젖어들듯이 그냥 비에 가랑비 젖듯이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버리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비합리적 신념이 절대적인 것처럼 들어와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라고 의문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아까 그럼 진공 상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뭔가 그렇겠죠. 지금 맞아요? 자, 공기가 진공 없는 상태가 상태죠. 뭐예요? 이렇게 어떤 통이 있는데 이 안에서 공기를 다 뺐단 말이에요. 음, 그쵸? 그러면 진공 상태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안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진공 상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진공 상태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까? 아니, 거기 그 물고 있잖아요. 뭐가요? 공기만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공기는 뺐는데 그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공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아무것도 없을까? 이거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화학 선생님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선생님, 진공 상태는 뭘로 이루어졌어요? 이랬다가 한 대 맞을 뻔했다니까. 뭐 바보 같은 생각하냐? 진공 상태는 아무것도 없지. 이랬다가 막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주는 진공 상태예요. 우주는 공기가 없어요. 그럼 뭔가 딴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서 이거 생활 속에서 진공팩을 안 써봤구나. 네, 그래서 화학 선생님한테 얻지 못했던 답을 뉴턴이라는 책에서 찾아냈습니다. 진공 상태에는 그러니까 빅뱅이라는 이론이 여러분 빅뱅이 저 어제 펜을 보고도 또 새롭게 깨달은 게 그거예요. 빅뱅은 한 구멍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몰라요. 구멍 하나에서 갑자기 뻥 해서 빅뱅이 된 게 아니고요. 천문학자가 뭐냐면 그냥 우주가 있어. 뭔가가 있어. 근데 빅뱅은 여기서 뻥, 여기서 뻥, 여기서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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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터진 그게 우주가 막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렇게 넓어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운 거 뭐냐면 구멍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뭔가 뻥 터지면서 막 퍼졌다고 우리는 배웠거든요, 지금까지. 그쵸? 그러니까 그냥 젖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 거예요. 진공 상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젖는다는 거죠. 그냥 Y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걸 지켰어야 되는 걸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중요한 거죠. 그러고 나면 내가 나를 설득할 수 있으면 그 생각을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애들이 저한테 많이 묻는 게 그거거든요. 선생님 왜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막 그래요. 성공해야지. 부모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성공해야지. 성공하기 위해선 공부해야 돼.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 게임할 때 아이템이 필요해 안 필요해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당연히 필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왜 필요해? 잘 싸워야 되니까요. 그래 맞아. 그 아이템이 지식이야. 게임에서
아이템이 필요하듯이 너한테 지식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공부해야지. 그러면 이래. 다른 거죠. 설명이 Y를 알고 나면 다르게 생각하게 돼.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여기처럼 비합리적 신념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래야 돼라는데 빠져버릴 수가 있다. 많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는데. 그러지 않으셨나요? 저 너무 거의 다 했죠. 뭐 전체예요, 그냥. 아니, 아니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문장으로 비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막 뭐. 여기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진짜 조금만 들여다보면 서로의 비합리적인 신념 가지고 싸우는 거죠. 뭐. 그래서 서로의. 여기 보시면 그 1956년도예요. 그럼 70년 전이에요. 거의 69년 전에 이 그 앨리스라는 사람이 이 합리적 정서 치료에 대해서 첫 논문을 발표하면서 12가지 주된 한 비합리적 신념을 주장을 했어요. 이거 나중에 필요하면 올려드릴게요. 이거 예. 저희 교과서에는 다 있거든요. 심리 예. 교과서에는 다 있으니까 이거 올려드리고, 하여튼 이 비합 신념이 문제가 된다.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을 그냥 스며들듯이 우리는 이제 그냥 그렇구나, 이 저항도 없이 이렇게 많이 각지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감정 문제를 일으키는 당위적 사고가 있는데 요게 세 가지다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딱 보면 뭐냐면요, 요거 우울을 일으키는 거예요. 세가적 당위적 사고가 뭐에 대한 거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뭐에 대한 거죠? 세 가지 뭐에 대한 거예요? 제가 첫날에 인지삼재라는 얘기를 했을걸요? 그 안 움직인다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인지삼재. 아,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그렇지,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그래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 미래는 끝이야. 이거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당위적 사고가 나는 시작하잖아요. 나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야 되고 중요한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해. 이거 뭐야? 누구에 대한 거예요? 나에 대한 겁니다. 두 번째, 너는 시작하잖아요. 너는 나를 공정하고 사례 있게 대해야 되고 부당하게 좌절시키지 않아야 돼. 이거 너는 하는 거. 너에 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삶의 조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고 유해한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돼. 이거 뭐야? 내 삶에 대한 거고 세상에 대한 거죠. 그쵸? 이게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감정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당위적 사고다. 나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쵸? 세상에 대해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138페이지 보시면 상황을 끔찍하게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됐을 때 상황을 끔찍하게 보게 되고 우리 감정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고. 우울해지겠네. 그럴 수밖에 없죠. 우울해질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기 보시면 반드시 이런 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반드시, 꼭, 항상, 안 되면 끝이야, 막 이런 게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3번에 보시면 아까 그 3번에 내 삶이 나한테 그걸 안 지켜주면 조금도 행복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 이거잖아요. 힘들다. 네, 힘들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막 버겁고 힘들고 이거 이렇게 기계처럼 어떻게 살지 막 이런. 근데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듯이. 근데 왜 인간으로 사는 게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어서 기계처럼 살려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애쓸까요? 왜냐면 바빠서 그래요. 바빠서요? 바빠서 그래요. 배가 고픈 겁니다. 바빠서? 사람들이 반드시
당연하게 이렇게 하면 시간이 절약되고 효율적이고 문제가 없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살 그러니까 거. 뭐라 그러지? 오류를 범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실수나 실패를 최대한 줄이는 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바쁘다고. 실수나 실패를 경험하면 다시 해야 되고 재경험해야 되고 돌아가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큼 쓸데없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가장 효율적인 게 뭘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틀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하면 다른 괜찮을 사람이 거야 라고 만들어 놓은 생각하는 거예요. 거. 근데 문제가 다른 사람. 뭐냐면 내가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그렇게 살아라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나는 아직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공부를 해야 돼 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선생님 저는 수학을 공부하려면요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원리를 알고 이유를 알면 좀 늦지만 나중에 되게 빨라지거든요. 근데 학원을 갔더니 무조건 외우래요. 왜 그런지 안 가르쳐 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이게 궁금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야 너 이거 지금 모르면 안 돼. 이걸 아직도 모르면 어떡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원을 왜 갔는지 모르겠어. 학원은 원래 그런 거 가르쳐 주는 데 아니에요? 학원은 학교 공부에 대한 보조 그것이 무슨 거기서 일하러 간 것도 아닌데 이걸 모르면 어떡하지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그래서 학원을 안 가야 되겠다 하고 학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학교도 비슷하게 가니까. 너가 지금도 이거에 헤매면 어떡해. 학교를 그럼 왜 가냐고. 근데 제가 얘기해보니까 걔 되게 똑똑하거든요. 하나하나 물어보면 얘 진짜 똑똑한데 하는데 차근차근 해야 되는 그게 있구나 싶어가지고. 무조건 그랬어요. 잘 외우는, 이렇게 뭐, 그냥 습득하는 친구들이 점수가 워낙 잘 나오니까요. 근데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늦었고요. 천천히. 천천히 그건 하는 애들이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는 좀 불리하죠. 근데 하다 보면 계속 하는 사람은 늦게 시작한 사람, 바쁜 아니, 사람은 버리고 가요. 근데 그 초창기 때 불리해요. 나중에는 뒤에 길게 가면 보면은 또, 맞아요. 뒤에 가면 기억 다 하고 있고요. 왜 그런지 알고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느낀 거, 이게 충실한 애들이 끝까지 가더라고. 그쵸. 그 다음에 볼게요. 네. 자, 절대적 당위적 사고에 대해서 141페이지 보시면 네. 이런 얘기합니다. 절대적 당위적 사고로 어떻게 자신을 속상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조건적이고 논리적인 당위적 사고도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당위적 사고가 다 나쁜 건 또 아니래요. 지금 하나씩 들어가는 거야. 처음에는 머스트가 안 좋은 거예요 했다가 머스트에다가 절대적인 것과 조건적이고 논리적인 당위적 사고는 또 다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조건적이고 논리적으로 당위적 사고인 거는 현실적이고 분별 있게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히려. 근데 절대적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해 이거고요. 조건적이고 논리적이고 당위적인 건 상황에 따라 우리는 적용해야 될 당위적 사고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이라고 하는 거 절대적인 것이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쭉 가볼게요. 142페이지. 악의적 사고로 인해서 끔찍하게 보기라는 부분이 있죠. 산드라랑 이 상담자가 악의적 사고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걸 쭉 지금 써놨어요. 한 세션을 그냥 써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거 읽어보시면 아, 상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보이실 겁니다. 볼게요. 산드라는 연인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끔찍하고 최악이라고 느꼈고, 그렇게 느낀 뒤에는 절대 거절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 이게 비합리적 신념인 거죠. 그쵸?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이 상담자는 회의적이었다. 당신이 연인을 간절히 원했을 뿐이고, 당신은 연인을 간절히 원했을 뿐이고 그를 잃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잃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떨 것 같으냐 했더니, 연인을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한 당신 신념이 무엇일까요? 했더니, 그가 저를 사랑해 주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했더니 일단 바램으로 갔어요. 그가 나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가 당신을 사랑하기를 조금만 원한다면 그가 사랑하지 않더라도 끔찍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점점 달라지는 거죠. 당신이 간절히 원한다라고 했는데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달리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강력한 이 욕망이 좌절돼서 있다는 걸 알았을 때만 그렇지, 아닌 경우는 아니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계속 질문하고 상담하고 이랬더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연인을 잃는 건 아주 기분 나쁜 일이니까 그렇게 불쾌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해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좌절하면 안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끔찍할 거야 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다시 질문합니다. 제가 연인을 잃는 것을 더 끔찍하게 여기는 이유가 그런 큰 상실에 대한 이미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강박적 사고가 있다라.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문제인 것 같다 라고 이제 직면시켜 준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쭉 계속 가요. 그래서 네, 그럴 것 같아요. 내 생각도 같아요. 상황을 끔찍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여기 당위적 사고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당신이 지금 힘든 겁니다 라고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제가 그러면 그를 잃는 것은 끔찍한 일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런 결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건가요? 했더니 늘 그렇진 않습니다. 당신이 그를 잃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이야 라는 뜻으로 끔찍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시련이 그저 건강하게 슬퍼하고 불만을 느끼게 만들 거예요. 이러면서 다른 얘기를 해요. 계속 이렇게. 하지만 그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그냥 나쁜 정도가 아니야, 이렇게 나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위적 생각을 자꾸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라고 생각하니까 그 일이 일어나 버리게 된다면 큰일 나 라고 하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은 끔찍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돼 라고 하니까 오히려 자기가 불안해지고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쭉 해서 보시면 이 사람은 그런 일은 불행하다라고 하는, 불행하니까 그 일은 일어나면 안 돼라고 하는 당위적 사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5페이지에 밑에서 한 6번째 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죽음처럼 인생에서 최악의 사건이 때로는 존재해야 한다고 스스로 납득한다면 이렇게 해요. 절대로 있으면 안 돼. 내 인생에는 그게 아니라 인생의 최악의 사건이 존재해야 한다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도 슬픔과 불만은 느끼지만 심각하게 불안하거나 우울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고통스럽거나 최악의 사건은 일어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나한테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가 아니라 일어나.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한테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을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하고 싫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두렵거나 아니면 나는 불행감을 느낄 거야까지는 되는데 그걸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 네. 아, 50페이지 이상 못 나가고 있어. 괜찮습니다. 네. 자, 쭉 볼게요. 그다음에서 네. 뭐 신념체계 혼란스러운 측면 이래가지고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위적 사고를 요거는 그냥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설명을 안 네. 해도 쭉 보시면 그 이제 어떤 얘기가 있고 그 뒤에 이 사람에게 숨은 당위적 사고가 있다라고 해서 이면 내 내면에 이걸 느끼지 않기 위해서 이건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챕터 9로 갈게요. 자, 챕터 9로 가면 통찰 납보 해가지고 불쾌한 과거는 잊어야 된다는 거죠. 굳이 155페이지. 153, 하나, 둘, 155페이지 보면 네, 네네. 아니, 제가 질문 있어가지고. 네, 155페이지 시간이 별로 없었어. 하나, 둘, 질문하세요.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페이지. 네, 아, 7줄이요, 7줄. 그건 뭔데요? 뭐라고 되는데요? 제가 좀 읽기가 어려운데. 네, 155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다섯, 일곱 7줄. 네, 정신분석적 치료법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네. 네, 질문 뭐 있어요? 머리야. 제가 질문을 써놨는데. 써는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써놓은 걸 또 제가 읽는 게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아니, 왜 여기에다 물음표를 막 여러 개 막 해놨을까? 그게 그냥 보지 않고도 생각이 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 보통 보면, 네. 여기서 얘기하는 과거의 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정을 돌보고, 표출하고, 그럼으로써 치유적인 효과가 있는 것 또한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물론 틀렸다기보다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제 현실 문제에 더 집중하는 게 글을 더 돕는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네. 펼치고 있는 건가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정신분석적 치료법을 이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지금 힘든 거에 대한 이유는 찾는다는 거예요. 음, 이유는 찾았어요. 근데 네. 뭐냐면,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를 해주지 않더라는. 지금 내가 누군가와 갈등이 자꾸 생겨요. 누군가를 가만히 있어도 되게 두려워요. 그래서 막 찾아서 과거에서 막 했더니 당신이 이것 때문에 지금 저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여기까지는 된단 말이에요. 정신분석은. 네네. 네. 이유를 아는 것까지, 그러니까 그 정신분석적 치료가
이유를 아는 효과가 거. 없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까지는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이유까지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Y는 되는데 그래서 어떡할 건데 하면 그거 네가 찾아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답함으로 인지행동치료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건데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당위적 신념을 찾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 신념을 갖게 된 이유가 뭔지는 살펴봐야 되니까 과거 탐색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신념을 갖게 됐군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념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대한 건 어떻게 바꿀 건데요? 뭘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데 이거는 또 따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과거 탐색이 헛수고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을 갖게 된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는 찾고 난 다음에는 그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신념을 바꾸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며칠 전에도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어떤 연락이냐면 선생님 여보세요 했더니 선생님 제가 불안장애가 있는데요. 체면 치료가 가능하세요? 이렇게 아니요 제가 이렇게 저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체면 치료도 좀 비슷한 거예요. 체면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둘 다 하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체면 치료까지 한다면 저는 체면 치료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체면 치료도 Y를 찾는데 되게 집중을 해요. 근데 선생님 거기서 막 들어가가지고 그 텔레비 보니까 막 그때 상실감 감정을 막 만져주고 다 그때 해요. 서러움을 막 울고 그다음에 네가 엄마한테 버림받던 장면 다 끄집어내서 그래서 네가 원했던 게 뭐고 지금 현재 뭐 다 얘기를 하잖아요. 다 지금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내가 근데 지금 상처받아서 그렇구나 용서를 못해서 그렇구나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아니 그러니까 표출하는 자체만으로도 벌써 감정이 10에서 8까지 떨어지면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게 여유값으로 정신분석도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여유가 Y를 생기는 거 찾았어요. How를 네네. 찾아야지 이제. 어떡해.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네. 치료하네. 그래서 How를 찾는데도 사실 체면 치료가 나쁜 건 필요하네요. 아니에요. 그 네네.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필요하네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NLP라고 하는 기법은 체면 기법인데 어떻게라는 기법이 들어가요. 이거는 레드선 이런 체면이 아니라 말하면서 체면이 들어가는 거.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 네. 자 여기 보시면 그 15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챕터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할 때 초기 합리적 행동치료 환자들에게 그들의 어린 시절 상황에서 그 비롯된 비합리적 신념과 문제가 되는 감정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그들이 기본적으로 스스로 화나게 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해서 아직도 어릴 때와 동일한 비합리적 신념을 내세워 자신을 채찍질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불안정하다고 보여준다.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여전히 그거를 과거에 그것 때문에 이런 신념이 생겼어. 근데 너가 지금 여전히 이 비합리적 신념을 생활에 적용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현실까지 거예요? 현실까지 가져오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갖다 버려야 돼. 아니면 변형해야 돼. 이게 인지치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릴 때 좀 상처가 깊은 트라우마가 있는 친구들은 자기 존재에 대한 무가치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가치감을 경험했기 때문에 무가치감이라는 걸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걸 이걸 현실에서 발견을 했어요. 네. 난 필요 없는 존재야. 난 음. 별로 쓸모가 없어.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것들을 증명해 주나요? 아니면 찾아내야죠. 그걸. 그러니까 삶 안에서 너는 무가치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네. 필요한 존재라는 거를 네. 일깨워주는 과정이 필요한가요? 네. 찾아냅니다. 아, 본인 스스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볼게요. 부모에 의해서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너는 성공하지 못해. 너는 막 너 이 정도 해가지고 성공하겠니? 막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는 성공하지 못해. 나는 이만큼 해도 아직 멀었어. 이런 생각 막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 안 돼, 나는 안 돼. 안 돼. 이런 신념을 갖고 네네네. 있단 네네. 말이에요. 신념 가지고 그러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계속 열심히 해야 돼.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막 에, 이러고 에, 있단 에.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놓치고 있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이루었던 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 이룬 거. 70점, 80점, 90점까지 해내면서 지금까지 막 해놓고 난 다음에 부모한테 지금까지 들은 건 넌 100점 아니면 안 돼. 100점 아니면 아무도 아니야. 이 얘기가 지금 처박혀 있으니까 뭐 하냐면 아, 자기가 지금까지 90점 이상 해왔다라는 성과 내고 있었다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그러면 이거를 당신이 지금까지 해놓은 이거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성과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해야 되거든요. 목적지의 독착만이 아니고 그 네. 과정 안에서 하나씩 계단을 밟았던 그 과정들의 긍정이 없는 거죠, 이 친구들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요.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일단은 자기는 완벽해야만 인정받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요. 게이지를 이렇게 자기가 한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깎아내려? 어떻게 하냐면요. 100에서 얼마나 부족하냐를 봐요. 아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성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쵸. 100에서 100이라는 얼마큼 기준을 해놓고 부족한가를 내가 본다는 거예요. 아이고. 기본적으로 부족한 걸 보는구나. 그쵸. 0에서 나는 얼마큼 해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0에서 이걸 못 채웠을까 이러면서 난 바보야. 이렇게 기대가 간다는 거예요. 엄청 크네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여줬어요. 제가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아이고. 자기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해낸 걸 안 보고 부족 못한 거에 대해서 자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자기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는 자체도 몰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면 깨달아야 돼요. 잠깐만. 그러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한다니까. 야,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5점 먹었어. 막 웃어요. 5점이요? 근데 어떻게 대학원 갔어요? 가더라? 응? 진짜. 그럼 애들 막 웃다가도, 하면 되는구나. 이런 거 깨닫는다니까. 음, 어느 날 그래. 내가 풀었는데 그래. 그러면 얘기하죠. 그때 공부 잘했던 애가 25점 맞았어. 이러면. 어려웠구나. 응. 5점이면 잘했네. 음. 빵점 맞았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친구들은 보통 아까 사고가 고정되어 있고, 아까 이제 습관적으로 부족함? 부정적인 사고가 습관화돼 있잖아, 지금. 있죠. 찾아내는 것도 벌써 100에서 얼마큼 내가 못하지? 이게 그냥 말이 단순하지만 이제 사고 패턴이 이제 이렇게 굳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삶에 다 그렇게 볼 거라는 거죠. 부정적으로. 근데 중요한 게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 생각의 패턴이 본인 게 아니라는 거죠. 밖에서 주입해서 왔으니까 부모로부터. 네. 그러니까 그거를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아,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관점이다. 그렇게 부정적인 관점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부모에 의한 교육된, 학습된 습관이라는 거죠. 그쵸.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해요. 몸에 뱅겨 죽여야 돼, 나는. 아니, 버릴 몸에, 수 있다니까. 버릴 수 있다, 있다에 있다. 초점. 네. 그렇지. 버릴 수 있다. 자, 네. 165페이지로 갈게요. 네. 65페이지. 네, 반박하기입니다. 반박하기. 비합리적 신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네.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 비합리적 신념을 하고 있구나. 내가 알게 된 거죠. 이제 여기도 보면 통찰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력하게 반박하지 않으면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비합리적 신념을 갖고 있구나를 깨닫기만 하면 안 되고 왜 비합리적 신념을 갖게 됐는지도 알았다고 해서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내가 상처 있으니까 당연히 이럴 생각할 수밖에 없어. 이런 변명거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치료, 이 합리적 정서적 치료나 아니면 아들러라고 하는 개인 심리나 여기서 아니면 TA라고 하는 의사교류 분석에는 무슨 얘기 하냐면 되게 독한 얘기합니다. 네가 불행하기로 네가 선택한 거야. 네가 그 생각을 네가 그렇게 생각하기로 가장 마지막에는 네가 결정한 거야. 환경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으면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살 수 없었어요. 그래, 맞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해하지만 결국엔 네가 선택한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가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선택할 때도 네가 선택했기 때문에 버릴 때도 네가 선택하면 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 책임을 타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치료도 너가 시작을 해야 돼. 라고. 그래서 반박하기도 처음에는 상담을 왔으면 상담자와 계속 끊임없이 배우고 배운 다음에 나중에는 상담자가 없을 때도 네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네가 선택해야 돼. 언젠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아이 키울 때 이거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인데 그런 거예요. 네가 나를 떠나서 어디 가서 살겠니? 이러면 안 된다고. 아이고. 가족이 위해서. 아이를 키울 때는 언젠간 내가 사라질 거야. 그래서 내가 없어도 네가 스스로 발을 땅에 디딜 수 있어야 돼. 이 마인드로 키워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동물들이 그렇게 키우잖아. 그래서 그런 걸 해줘야 돼요. 근데 아이 반대를 한다니까요. 부모들이 엄마가 있어야지. 엄마가 너한테 다 해줄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뭐 하면 걱정하지 돼? 마. 열심히 엄마 말만 공부하면 돼. 믿고 엄마 말만 따르면 돼. 너는 생각하지 마. 이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됐더니 어디까지 엄마 말 믿으라 그래요? 결혼하는 것, 아이 낳는 것, 직업 갖는 것,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나중에 엄마 나 누구 독립? 만날까? 이렇게 돼요. 독립이 안 되겠네요. 엄마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하다가 특히 이제 청소년 상담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애가 반항해서 미쳐버리겠어요. 그러면 반가워하셔야 돼요. 오, 예. 우와, 그래 이제 네가 네 생각 가져야 되는 하려고 네가 나한테 반항하는구나. 우와, 다행이다. 네 걸 찾으려고 하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아니 이것이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생각을 갖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가 이제 내 생각을 떠나서 뭔가를 아직 어설프지만 뭔가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어머니 애들은요 지가 틀린 거 알아도 틀렸다고 얘기 안 하고 지가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셔야 돼요. 그걸 고정하지 말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요.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다면 네가 깨달아 할 때까지 그냥 둘게. 그냥 네가 생각해봐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 나중에 생각해보고 너가 아 이건 아닌데 싶으면 그때 와서 엄마한테 물어. 근데 이제 그거 못하죠. 네. 왜 못할까요? 알려주고 이게 아닌 거 싶어요. 알거든. 저게 아닌 거 아니까 저렇게 가면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또 그래 너가 깨닫고 오려면 다리 부러지고 박살났다가 상처받고 그러고 돌아올 텐데 아이고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니 그 힘든 길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아까 깨닫고 본인이 아 이게 아닌가벼 할 때까지는 둬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선택했다. 자기가 자기 거에 책임을 지게. 중요해. 아 이게 아닌가벼 내가 해봤더니 진짜 엄마 말이 맞더라. 그래야 다음부터 뭐 하냐면 엄마 말을 들어요. 근데 엄마 말 듣다가 사실 엄마 말이 다 옳지 않잖아요. 아버지 말이 다 옳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다가 뭐가 안 돼. 그럼 그때부터 뭐 하냐면 나는 뭐 다시는 아버지 원망하지 뭐. 말 듣나 봐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일단 해봐. 돌아오면 그때 돼서 내가 얘기해줄게.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그래서 팔다리 잘리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그래 어디까지 괜찮아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거는 절대로 안 돼 할 때쯤 되면 이제 이거를 넓혀줘야 돼요 계속.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친구가 선생님 아버지가 저를 버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지원을 다 끊어버리시고요 용돈도 안 주시고요 뭐 그렇게는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서 아버지가 지금부터 모으는 돈은 나의 노후를 위해서만 모을 거야. 그러니까 니네는 고등학교 딱 되면 딱 일하러 가 이렇게 딱 얘기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얘가 네. 딱 생각하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아빠가 저를 버렸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지원 안 해준대요. 막 이러길래. 그래서 제가 막 보면서 그 글을 이렇게 보다가 야, 잘 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부터 내 돈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모으는 돈은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지금까지 가진 돈은 내가 그래도 너를 위해서 쓰겠다 이 말이잖아.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모으는 돈은 당연히 그건 미래를 위해서 쓰겠다는 거고 지금 벌고 있는 돈은 너를 위해서 쓰실 거야 이랬더니 아 그 말이구나 이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압류를 신청해야겠군요. 그치.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니네 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줬잖아. 그러면 그거 네 돈일 것 같지? 네. 아니 그 돈 네 돈 아니야 이랬어. 그 돈 네가 번 거 아니잖아. 네가 지금 세금 냈니? 했더니 아니요. 그거는 아버지가 너한테 빌려준 돈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무슨 생각하지 때문에 내가 내 돈, 내가 받은 용돈 내가 내 멋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거든. 아니야, 그거 아버지가 나한테 빌려준 돈이야. 아, 대갚지 않아도 되지만 그냥 줬지만 그 소유권의 반은 아버지한테 여전히 있는 거야 했더니 그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막 세금 이거 다 설명해 줬더니 아, 맞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한테 용돈을 끊겠다는 것도 아버지 권리야. 맞잖아요. 할 말 그랬더니 없죠 뭐. 맞아요. 그러니까 네가 받은 용돈 그거 네 거 아니야. 아버지가
아버지 돈을 너한테 주면서 자유롭게 쓰라고 한 거지 지 거 아니야 했더니 오 큰일 날 뻔했네 막 이러는 거야. 지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줬으니까. 네. 쓰라고 준 거지 너가 네 거라고 준 게 아니거든. 소유권은 여전히 아빠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만약에 내가 준 돈 너한테 준 돈 다시 돌려줘 하면 네가 돌려줘야 돼. 맞잖아요. 그래요? 맞잖아요. 증여한 게 좀, 아니잖아요. 빌려준 거지. 좀, 그 빌려줬다고 얘기를 하든죠. 그런 얘기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돈을 줄 때는 그럼 제가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에는 기브 앤 테이크야. 네 아버지가 너한테 준 돈은 그냥 준 건 맞지만 엇나가라고 준 돈은 아니야. 얘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제가 용돈 아빠가 준 용돈 가지고 모아가지고 게임 노트북 살렸는데 아빠 못 사게 해요 이러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 얘. 돈인데, 내 돈인데. 네 돈 아니잖아. 그럼 내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거 사면 그걸 새로운 사면 아버지 용돈 시각이네요. 끊어버린대요. 이렇게. 소유권이 나한테 없다니. 줬으면 땡인 거지. 아니요. 그러려면 아빠한테 세금 줘야 증여를 돼요. 몇 받아요. 퍼센트 떼고 해가지고 이거 세금 내라고 했어야 돼. 그러면 법적인 소유권이 생겨요. 미성년자의 그 양육권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성년자인데.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게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성립이 돼야죠. 그렇죠. 일반적인 건. 그게 서로 성립이 되는데 나는 아버지한테 반항하고 헛짓거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용돈 받아야 돼 이러면 이거는 성립이 안 돼요. 권리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했더니 걔가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말이 맞네요. 저는 받을 것만 생각했네요. 내가 해야 할 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왜요? 부모 입장이시니까. 그냥 줬죠, 뭐. 그러니까 주면은 그런 거야. 예를 저는 들면 잊어버렸어요. 주고 나선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 건 되면 잊어버리자. 그렇게 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이한테 돈을 줬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못대로 쓰든 마약을 사든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마인드는 그거잖아요. 땡. 근데 그런 마인드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주겠니? 공부하라고 공부에 필요하고 네 생활에 하라고 쓴 거지. 오케이. 조건. 내가 너를 지금 게임에 빠져가지고 중독에 빠져가지고 헛짓거리 하라고 돈 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시는 분도 과외비가 엄청 들어갔는데 좀 원하는 학교 안 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교육을 내가 어떻게 시켰는데 네가 이런데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객관성이잖아요. 무슨 기업 사장 옳다는 건 같네. 아니에요. 투자했으니까 제대로 해. 그러니까요. 옳다는 그럴 건 수 아닌데 깎아져놓으면 마인드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마인드.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어렵게 번 돈인데. 나 그렇지. 오늘 배웠잖아. 어렵게 번 돈인데. 이거 어떻게 함부로 써. 오케이. 네. 자, 챕터 6 할게요. 183페이지. 네, 조금만 더 할게요. 뭐 네. 할 건 해야 되니까. 자, 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가 요약을 좀 할게요. 속상함 때문에 속상해 하지 않기. 이거 무슨 뜻일까요? 2차 감정인가? 2차 감정인데 2차 감정이긴 한데 의지적 2차 감정이라서 문제인 거예요. 무시죠. 이게 무슨 말이 인지적 2차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비난을 했어요.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네. 맞죠? 부당하니까. 부당하니까 그럴 수 화가 있죠. 났잖아요. 이 화는 1차 감정이에요? 2차 감정이에요?
1차. 2차 감정이야 벌써. 그럼 1차 감정이 뭐예요? 음, 1차 감정 모르죠 그거는 찾아봐야죠. 그걸 왜 몰라요? 우리가 알지. 이상하다. 제가 무시?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비난했단 말이에요. 억울해? 그쵸? 억울한 게 1차 감정이네. 억울한 게 1차 감정이고 화는 2차 감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쵸. 너무나 맞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맞아요.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게 진행이. 이렇게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건데 지금 여기서 하는 생각은 이제 제가 인지적, 의지적 감정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속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속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함에 대한 속상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내 개를 잃어버렸어. 그거 속상한 거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그쵸? 속상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속상해? 네. 그러니까 내가 속상한데 속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속상함에 대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그건 사람이 아니야. 자책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자책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체가 같지 않아. 이게 속상함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야 그렇죠. 이건 된다는 거예요. 100% 자책이죠. 네. 그래서 삐뚤어진 사고가 2차 감정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해야 돼, 이러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삐뚤어진 사고가 감정을 잘못 일으킨다라고 하는 게 이 여기 내용인 거예요. 이게 이제 통찰인 거죠. 쭉 가볼게요. 네. 불안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들 이렇게 됐어요. 조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무리한 요구를 하는 어머니에게 뚝하면 화를 냈고 어머니가 화를 내는 자신을 몹시 미워했다. 그쵸? 신시아는 폐가 약해서 계속 기침을 하면서 담배를 매일 2갑씩 피웠고 자신의 지독한 나약함에 가책을 느꼈다. 이거 죄책감이죠. 그러니까 네. 2차적인 거죠. 요제프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못했고 그럼 이제 내세우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자기 주장을 두려워하게 만든 그녀에게 또 화가 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봤더니 여기 내용이 이럽니다. 불안에 대한 불안이 중요할까? 사실 중요하다. 어머니에게 화를 낸 것 때문에 자신을 미워한 조지는 자괴감에 휩싸여서 화를 없애는 문제를 해결할 시간과 에너지를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신념에 있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했다면 그 불안을 해소하면 되는데 내가 불안을 느끼면 안 되는데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불안을 왜 느끼지?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생각하느라 실제로 내가 불안을 느끼는 자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통찰 6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187페이지 인간은 어떤 일에 대해 불행하게 느끼면 그 불행 때문에 쉽사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불행이 불행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면 불안에 대해 불안해하고 우울에 대해 우울해하며 분노에 대해 가책을 느끼도록 몰아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는 자주 이런다. 이게 뭐냐면 건강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나는 반드시 건강해야 돼. 나는 반드시 문제가 없어야 돼. 근데 문제는 생기고 힘들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힘들어지면 내가 힘들어졌구나 하면 되는데 나는 건강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나는 잘못된 애야. 이렇게 돼버려요. 논리가 웃긴 거죠. 그래서 이런 불안에 대한 불안을 인식하고 나면 여기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반박해야 된다. 진짜 그게
맞나라고 하는 걸로 봐야 된다고. 그래서 비하미 심리학 잘 볼게요. 여기 보시면 189페이지에 비합리적 신념에서 이런 얘기 있어. 내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야. 반박하기. 끔찍하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했을 때 내 어리석은 생각 속에만 있다. 그것은 아주 불편할 뿐이고 언제나 참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극심한 혼란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고 노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반박을 해서 질문을 자꾸 해서 없애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나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지 않아야 해 하는데 그런 법칙이 있을 생각이 어디 있어. 이렇게 또 질문하라는 거. 반박하고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질문, 이렇게 비합리적 신념을 가질 때 그게 참인지 증거는 어디 있어. 그 법칙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반박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나 정도 하고 끝낼게요. 오씨, 다 있어요. 197페이지. 수고하셨습니다. 하셨네요. 합니다. 하셨네요. 저는. 하신다니까요. 네. 중요한 거 딱딱 뽑아내고. 책을 잘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으니까 이해가 팍팍 안 돼가지고. 천천히 또 보시면 되고요. 네. 네. 전 중간 사연 중에 공감했던 거에 응. 그 남들의 결혼을 말리면서 그래도 나는 결혼해야 될 그 대목이 되게 공감이 많이 갔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네.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저도 막연하게 다시 계속 결혼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거에 강박이 좀 있어서 아, 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원튼지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요. 그게 네. 예. 주변에 그런 것 때문인 건지, 그러니까 전 충분히 저 혼자 잘 논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런 게 강박이 좀 잡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게 이제 이게 자꾸 머스트를 듣다 보면 너 결혼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막 듣다 보면 진짜 그런가 하는데 네. 내가 그걸 원할까? 음. 자기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원할까? 이렇게. 그게 이제 저는 헷갈리는 것 같긴 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갖고 원하게 된 거지. 뭐라 그럴까.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진짜 이거 심리학에서 너무 잘한다. 이쪽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그쵸? 어쨌든, 정말 그러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고 공부하니까 재밌고, 그래서 대학교까지 갔어요. 네. 막상 가서 공부를 해갖고 졸업까지 했는데, 근데 아까 막상 이제 실전에 아랍- 딱 들어가니까, 아랍 얘기하셨던 거에 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악기를 몇 개를 배우는데 네.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걸 되게 좀 두려워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걷는 것도 마라톤인데 이것처럼 그냥 기회가 있으면 그냥 나 이렇게 해도 해 이렇게 얘기해도 됐었는데 저도 계속 눌렀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인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정 네. 욕구가 자기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건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지도 생각해 보시면 중요해요. 타인의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싶으면 사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정희님 뭐라 했냐면 나는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남의 얘기 듣다 보면 진짜 내가 지금 결혼을 해야 된다고 내가 생각하는 건지 남의 의해서 생각해야 하는 선생님 건지 죄송합니다.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급하게 다른 곳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네네. 예. 오늘은 연결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어.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세요. 그렇게 했을 때 중요한 게 그거죠. 머스트 중요한데, 그러니까 원트냐, 내가 원하는 게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인정과 타인 인정이란 게 있잖아요. 내가 자기 인정에 더 있다면 내 중심으로 내 생각을 더 깊이 하는데 타인 인정이 강해져 있으면요,
내 거보다 타인 것 더 해서 남들이 원하는 걸 내가 해주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있어요. 인정 욕구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누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든다면 이건 내 거일 수도 있죠. 이럴 때 나 혼자보다는 누가 함께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아쉬움이 자꾸 들거나 이러면 자기 원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혼자 생활이 좀 길다 보니까 네. 중간에 연애를 좀 해봤는데 네. 이게 행동 패턴이 있으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저 혼자 지냈던 편했던 게 있으니까 네. 막 좋았을 때 막 2, 3개월은 이러다가 그래서 나는 결혼이 안 맞는 사람인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진정한 원하는 게 그냥 이게 아닌가. 지금 얘기하신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힘든데 행복해. 아까 되게 감정이입된 거에서 이로운 감정이 느끼면 내 마음이 편해져라는 말에 네. 분류하는 기준이 좀 생긴 것 같아서 약간 편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뭐 단어를 들었을 때 그냥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눈물 나가 이게 편한 감정이고 나에게 이로운 감정이구나 이런 식의 구분하는 방법들이 네. 그전에는 막연하게 이 단어들을 어떻게 쪼개야지 생각하다가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찾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편한 거. 예. 좋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늦게까지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어디까지 들어가세요. 읽을지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